오늘은 조금 짧게 저녁에 이제 떠올랐던 생각들을 한번 짧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제 그 자신의 위치 있죠.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를 이해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위치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결국 나를 이해한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스스로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는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예요. 가장 두려워하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는 현재 또는 미래잖아요. 둘째,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는 기존에 있던 그 과거의 총합이 만들어낸 어떤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미래고, 현재고 미래고, 미래지향적인 거고, 하나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아는 게 내 자신을 파악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모른다면 항상 휘둘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모를 가능성, 그러니까 몰라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내가 스스로 물어봤을 때 모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주변 사람들, 주변 엄마들, 주변 학원들, 주변 엄마들이 좋다고 하는 어떤 모든 것들에 휘둘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모를 거예요. 어머님의 자녀분들이 어떤 분들은 저도 몰라요. 어머님들이 제가 가정에 다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들 말씀하시는 걸로만 판단을 하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다운 엄마 밑에서 자라났던 아이와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났던 아이와 살아가는 삶은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성인이 돼서는 더 달라지죠. 왜 다르냐면 그 아이들이 삶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가는 해석의 방향이 다르고요. 제가 지금 전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전에 강의 올렸죠. 그 고민은 고민의 어떤 숨겨진 의미. 그 해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욕구 자체가 한 사람은 성장 욕구고 하나는 퇴행 욕구예요. 그러니까 퇴행 욕구라는 것은 남을 이기기 위해서 막 복수심에 한다라거나 막 증오심에 의해서 뭔가를 하거나 뭔가 불안 속에서 하거나 이런 거예요. 성장 욕구는 정말 막 내가 막 발전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욕구.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데 정서적 학대라는 것은 어머니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엄청난 게 아닙니다.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고 아이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이고 과잉 양육도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행동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저는 정서적 학대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엄마로부터 내가 받지 못했던 그런 공허함 엄마가 옆에 있었지만 엄마가 늘 나와 함께하지 않았고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공허함 그리고 엄마에서 굉장히 뭐 어떤 정말 뭐랄까 물리적인 학대까지 받았던 어떤 그런 공포감 그런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 정말 괴롭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메꿀 것인가를 생각할 때 뭐가 발생되냐면 의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메꾸고자 노력할 때 의지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의지라는 것은 그런 것을 바탕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나의 위치를 모르고 이거 해보자 강한 의지만 내세운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위치를 모른다라는 것은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건강한 아이처럼 건강한 주변 사람들처럼 강한 의지만 내세우면 그 사람은 되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의식의 의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럴 가능성은 농후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던 아이와 건강하게 자란 아이가 다르다고요. 그게 좌절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좌절감을 느낄 가능성은 많아요.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현실적인 내 자신을 되게 스스로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말 자체가 내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신을 약간 외면하고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의견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충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남 따라가는 게.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남을 따라가지 않는 분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내 교육을 해. 뭐 이런 거. 나는 내 교육을 한다. 아, 당신이 뭔데 뭐 이런 교육해라 저러면 나는 내 교육을 한다. 근데 그것은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신념을 가지고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퇴행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남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너 거 해라 난 내 거 한다 이런 약간 남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내게 가진 게 최고고 내가 가진 틀이 맞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그런 그렇게 한다 해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자신을 이제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럼으로써 행복을 쟁취할 수 있게 되겠죠. 노력을 계속한다면. 근데 현실적인 자신을 무시하고 계속, 그러니까 자신을 계속 무시하잖아요. 현실적인. 그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원숭이가 그 물고기 수영하는 거를 원숭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일을 시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감만 계속해서 느껴나가는 거예요. 현실적인 자신을 무시했던 것은 항상 엄마가 선택권을 다 깔아놓은 거죠. 엄마의 선택권을. 그 자신은 항상 무시당하고 엄마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죠. 엄마에게 인정받고 계속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설치해 놓은 그런 덫을 그냥 물어버린 거예요. 물어버린 거. 그러니까 좌절감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겠죠. 그것은 결국에 분노감, 적대감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감정들이라는 게 다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저의 강의 대부분이 굉장히 비슷한 얘기지만 다르게 아마 말씀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또 달라질 것도 많겠지만 강의 내용이요. 여태까지 올린 것은 비슷한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해석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어져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제 성숙하지 못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리더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그 사람의 내면 세계는 파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치가가 이제 성공을 거두었는데 알코올 의존증이거나 알코올릭이거나 사회적으로는 엘리트이지만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폭행하고 있거나 뭐 물건을 부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결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이것이 정말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게 삶이 행복하지가 않는데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내가 리더고 뭐 정치인이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보셨잖아요. 이번에 TV에서 요즘에 이제
이런 말들 되게 많잖아요. 결정장애. 그게 이제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인데 그런 이유는 정보가 너무나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기약도 막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결정장애가 생긴 것은 정보를 너무나 손쉽게 너무나 다양하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런 세계화 시대 이런 시대에서는요 내 자신을 돌아보거나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죠 잘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요 거의 외부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교육 신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냥 주변 사람들의 어떤 성공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위치를 모르고 나의 위치를 모르고 별로 파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내가 뭘 추구하는지 별로 파악함이 없이 그냥 의지만 가지고 있는 거 의지만. 그러니까 좋은 의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는 너무 좋은데 그쵸? 선택은 이제 나빠지는 거죠. 그렇게. 맞는 사람에겐 좋은 선택이도 안 맞는 사람에겐 나쁜 선택으로 되는 거고. 의지는 다 좋은 거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정보통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이제 영향을 너무 미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게 이거네요. 짧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엄마와 아이의 위치를 똑바로 인식해야 된다. 이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첫 출발점이다.